오늘의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이미 지난 14일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60일 내 이란 비핵화에 합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6일 프랑스에서 개막한 G7 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번 합의의 목적은 단 하나,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 저지하는 것이며 양해각서 세부 내용은 수일 내로 언론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 후 돌입하는 60일 협상을 두고 60일을 넘길 수도 더 빠르게 종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이란 전쟁이 종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미국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입 예외 조치를 만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합의가 가시화하면서 WTI 국제 유가가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페르시아만 지역 원유 수출이 7월 말까지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며 WTI가 2026년 4분기에 배럴당 75달러, 2027년 전망은 70달러까지 낮아질 것이라 바라봤고 브렌트유는 올해 4분기에 80달러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전 전망치보다 10달러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공급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호르무즈를 통한 원유 생산량이 9월까지 전쟁 이전 수준의 50%, 12월까지는 8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단기 정책금리를 1% 인상하며 초완화적 금융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금리 정상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기준금리 1%는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물가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넘어 상승할 위험이 있고 경기 하방 위험보다 물가 상승 위험이 더 크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국채 매입 축소 조치를 내년 4월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긴축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인상을 포함해 일본은행이 반년마다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올려 정책금리를 1.5%까지 끌어올린 뒤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년 만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수요가 워낙 강했던 탓에 채권 발행 전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자 설명회도 없었고 애초 200억 달러로 발행하려던 계획보다 50억 달러 늘린 250억 달러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채권 종류는 7개로 만기가 최소 2년, 최대 30년인데 10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분기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엔비디아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이번 회사채 발행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채권을 발행한 알파벳, 아마존, 메타와는 달리 AI 생태계 지원 규모를 더 확장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 스프레드의 기준점을 형성하고 유지해서 언제든 필요하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유연성 확보 전략이란 해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시간 해서시대 진행의 최인정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들어가자 WTI 배럴당 기준 77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다만 아직 주요 쟁점은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캐비넛이 신임 의장이 이끄는 첫 FOMC를 앞두고 있는 해외 선물 전략은 해서시대에서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해선 시대는 실전에 강한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해선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는 태건입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미장 시작 전까지 나스닥 오일 골드를 태건 차트로 태건 차트의 매매 기법에 맞게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주 투명하게 복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복귀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교육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기준선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타점 잡기 그리고 손절 잡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꼭 기준선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 태건 차트로 주요 상품들 흐름 오늘장 복귀해볼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준선을 이용한 진입 타점과 또 손절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과 이란 평화협정 타결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기대로 유가가 5% 넘게 폭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 지수는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10시 30분 개장 이후 장대 음봉과 양봉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상승으로 움직이다가 22시 56분부터는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0.17% 하락하면서 381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아무래도 FOMC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였을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땠나요? 오늘도 약간 좀 진폭 없이 계속 행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빈 워시 그 연준 의장이 참석하는 또 첫 번째 회의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약간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동결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트럼프 정부하고 경제 기조를 일정 부분 좀 같이 하는 그런 스탠스를 잡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약간 답답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요. 어쨌든 뭐 고물가, 고유가 지금 계속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그 복귀하기 전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강의 먼저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기준선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데 자, 우리가 뭐 물론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 뭐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방향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진입 타점, 타이밍이죠.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입을 했으면 손절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추세를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 5가지가 매매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건 차트에는 그런 방향성, 진입 타이밍, 그리고 손절, 그리고 추세를 가지고 가는 추세 심리, 화살표, 그리고 목표가 이 모든 게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기준선을 이용한 확률 90% 이상 되는 진입 타점과 손절 잡기. 이 확률 90% 이상 이거 뭐 어그로 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고요. 때로는 80%가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90%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하단 지표가 빨간색일 때 무조건 매수 존입니다. 매수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하단 지표가 파란색일 때는 매도 존입니다. 그래서 매도만 합니다. 자, 기준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단기 방향성을 알고 진입을 합니다.
방향성. 첫 번째 우리가 컴퓨터를 켜고 HTS를 키면 차트 관계가 딱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하려고 딱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방향성이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딱 잡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선이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변곡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가격의 변곡. 상방에서 하방으로, 하방에서 상방으로 가격이 변하는 그 변환점을 우리는 선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 위에 올라타면 매수존, 선 밑으로 빠지면 매도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역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골드존 위에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올라갔다. 이래서 역매매, 매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 골드선 자체가 지지선이 될 수 있죠. 제가 지금 골드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태건 차트에서는 그냥 골드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준선이 지지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속 가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많이 올라갔다, 많이 떨어졌다. 그런 내동매매 하지 않고요. 물타기, 버티기 하지 않습니다. 골드선 밑으로 빠졌으면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그만인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하고 손절 안 잡고 버티기하고 막 그런 경험들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기준선 매매를 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게 되죠. 일단은 만약에 HTS를 켜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많이 올라갔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계속 볼 수는 있지만 시장은 계속 골드선을 넘나듭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계속 넘나들기 때문에 항상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항상 조정을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매도를 한번 짧게 보고 만약에 시장이 강세 시장이다. 그러면은 짧게 매도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골드선 위로 올라타면 또 매수 또 포지션 잡아가고 이렇게 하면 매매가 굉장히 좀 쉬워지죠. 근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수만 노립니다.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쭉 올라갔다가도 또 하염없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시장이 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선으로 인해서 손절을 빨리 인정하게 되죠.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매수로 들어갔다가 시장이 반대로 가면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반대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골드선 위 하단 지표 빨간색 쌍바닥 매수 맥점 승률 90%.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승률 90%. 자, 일단은 매수의 저점과 매수의 저점을 비교합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죠. 그리고 하단 지표가 빨간색입니다. 쌍바닥 매수 신호. 자, 진입합니다. 진입하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둡니까? 자, 여기 검정색 선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선 2차 목표가까지 가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검정색 선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 그러면은 굳이 시장에서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가 계속 나오죠. 추세 심리 화살표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서 음봉이 나와도 화살표가 나오고 있죠. 계속 홀딩하세요, 홀딩하세요 하고 지금 화살표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홀딩을 하면서 계속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지금 동그라미를 쳤는데 이 부분은 매도와 매수 사이의 저점 아래 두 틱 손절 잡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맥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첫 번째 골드선을 바로 올라타고 쭉 날아가면은 진입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원웨이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드선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매수 신호. 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골드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매수 신호. 자, 그래서 이런 골드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매수 신호는 만약에 이런 신호가 나왔다, 장중에. 그러면은
무조건 진입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안 하게 되면 딱히 뭐 진입할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맥점, 승률이 가장 높은 자리는 골드선에 붙여서 나오는 첫 번째 매수 신호.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하단지표 매매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단지표 매매의 가장 핵심도 골드선에 붙여서 매매를 하자. 그게 가장 맥점이다. 그거가 핵심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매도 신호가 나오고 매수 신호가 나와줘서 신호 매매를 할 수 있었지만, 원웨이로 신호 없이 올라가는 경우에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신호가 있다 뿐이지 하단 지표 매매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쌍봉 매도가 나왔죠. 매도가 나왔는데 골드선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그 캔들과 골드선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나오는 첫 번째 쌍봉 매도 신호다. 그러면은 매매자들은 거의 뭐 진입을 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진입 자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만약에 매도를 진입을 했는데 지금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갔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만약 여기서 뭐 짧게 끊어쳐 가지고 뭐 한 20-30틱 수익 내고 나오셨다면은 뭐 다른 문제겠지만,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면은 손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잡지 않고 버텼다. 그리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은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쌍바닥 매수 신호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이 나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좋은 자리가 나오면 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아까 손절난 부분을 또 메워놓고, 또 그런 전략으로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 반대죠. 매도입니다. 자, 오늘의 고점 외봉이죠. 외봉에서 쭉 내려와서 매수 나오고, 그 다음에 골드선 아래에서 하단지표 파란색일 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 고점 플러스 2틱 손절 잡고 매도 진입. 자, 첫 번째 목표가 중심가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가는 과정에 연두색 화살표가 계속 나와줍니다. 계속 홀딩하라고 계속 연두색 화살표가 나와주죠. 나와주면서 자, 중심가를 돌파를 합니다. 중심가 돌파를 강하게 해줍니다. 해주고 또다시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매수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리가 신규 진입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매수와 매도 사이에 고점에 손절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손절을 이 위에서 잡았다가 이제는 익절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 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면 계속 그 추세는 이어진다는데 일단은 고점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끝날 때까지 규칙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추세를 가지고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자리가 맥점이냐? 변곡이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따지면 매도 같으면 어깨죠. 아까 전에 매수 같으면 무릎인 거죠. 그 주식에서 그런 말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해외 선물은 매도로도 수익을 내고 매수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은 어깨에서 또 사서 무릎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준선 매매, 변곡선 매매, 태건 차트에서는 골드선이라고 합니다. 이 골드선 매매의 중요성, 뭐 10번, 100번 얘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 차트들 하나씩 다 보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차트에 여러분들의 기준선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틱 차트로 따진다면 뭐 61선 또는 121선 이 사이에 선 한 개를 딱 정해 놓고 그 선 위에서는
매수, 아래에서는 매도. 근데 뭐 지금 퇴근 차트에서 나오는 골드선은 그 숫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 조금 틀리냐? 그러면 미국의 그 아주 잘하는 그 트레이더들이 쓰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외 선물이잖아요. 미국, 우리는 나스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골드도 하고 오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이동평균선을 갖다 놓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을 쓰는 게 오히려 좀 낫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그 트레이더들이 쓰는 그 선을 제가 골드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골드선을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골드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하나 딱 정해놓고 지지받고 올라갈 때 매수하시고요. 저항받고 떨어질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매매 기법이나 그다음에 하단 지표 매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오늘 좀 시장이 좀 복귀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찌글찌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복귀를 미리 조금 했었는데, 자, 이거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매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매도 317틱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뭐 아침에 7시 뭐 지나자마자 나온 신호라서 뭐 물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장 딱 시작할 때 또 매매하시는 분도 뭐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371틱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골드선 아래에서 나오는 매수는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쓰리바닥 매수. 자, 74틱 상승.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것도 매도 아니고요. 자, 이것도 매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 나오고 45틱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 복귀하면서 몇 틱 하락, 뭐 몇 틱 상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만약에 45틱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매매창을 보게 되면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45틱만 해도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하루 일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45틱만 수익이 나도 하루 일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조금 갔는데도 저걸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 다 무시. 그다음 전고점 돌파했죠? 이 매도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요 매수도 무시. 자, 이것도 전고점 또 돌파했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오는 매도 무시. 그다음에 전저점 깨지 않고 나오는 쓰리바닥 매수. 자, 신호 진입해서 200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위에서 나오는 매도 무시. 자, 이거 매수 무시죠?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왔죠? 자, 그리고 쌍봉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습니다. 매도 무시. 자, 이것도 무시. 자, 이게 지금 계속 하단 지표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막 심하게 손실이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자, 그리고 나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매팅 못 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갔죠. 자, 매수의 저점 손절을 잡죠. 여기인데 중심가 딱 언저리에 손절이 잡히는데, 자, 이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는 손절이 나간 상태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하단 지표 매매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외바닥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단 지표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자, 음봉 만들어내면서 잔파동들이죠. 잔파동에서 골드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때,
자, 전고점 돌파할 때. 그리고 상위 75%선 같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복귀는 신호 나오는 것만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쌍바닥 매수 신호 나와서 55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바로 또 전저점을 깹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하면서도 오늘은 무조건 짧게 봐야 됩니다. 무조건 길게 롱 포지션 가져가거나 추세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적고 좀 짧게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내일 밤까지 그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눈치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진입하고 나서 짧게 끊어치고 하는 전략을 계속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무시, 그 다음에 밑에서 나오는 매수 무시. 자, 외바닥이지만 올라가죠. 그리고 골드선 지지받고 올라갈 때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 진입. 자, 하단 지표 매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골드선에 붙여서 매매하자.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만약에 캔들이 골드선 근처에 있다면 초집중. 그리고 나서 캔들이 골드선과 멀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 발 약간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보고, 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 매수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은 언제든 다시 골드선 마주로 내려올 수 있으니 무조건 짧게 끊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매수 신호 나오고 67틱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 나왔는데 아니죠. 자, 하단 지표 빨간색일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혼자 내려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단 지표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자, 내려왔다가 골드선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아깝죠. 아까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쌍봉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 나오고 진입. 자, 수익을 한 200틱 정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미장 시작 전까지는 진입 자리가 없습니다. 밑에서 나오는 매수,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무시. 자, 오늘 미장 전까지 복귀는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건 차트로 나스닥 오늘장 복귀해봤습니다. 그 전에 기준선을 이용한 진입 타점과 손절 잡는 법에 대해서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골드선 위에 캔들 그리고 하단 지표가 빨간색일 때 여기에 쌍바닥은 매수 관점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골드선을 지지받고 올라오는 매수 신호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된다는 포인트까지 배워봤습니다. 나스닥 오늘장 복귀부터 기준선 매매에 대한 원칙이 중요하다는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기술적 분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시간당 적극 매수, 일간 적극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7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 MACD, ADX, CCI, 하이엔노즈, ROC, 브렘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를 주셨습니다. 앞서서 FOMC를 앞둔 만큼 짧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짧게 대응할 수 있는 타점으로 잡아주시죠. 네. 자,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도 음봉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밑으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3550 지지선입니다. 전일 중심가입니다. 3550. 자,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3550. 자, 이 선까지는 충분히 지금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방송 중에도 이 선까지 도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깨진다면 3250,
550에서 250까지 한 300 정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저는 3550 정도 언저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현재 뭐 미장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이기 때문에 또 새벽에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도 하방이 조금 더 세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900틱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900틱으로 보게 되면 자, 현재 골드선 밑으로 빠져서 지금 매도 신호 900틱 매도 신호가 나오죠. 나오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3550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조금만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일 중심가죠. 전일 중심가 검정색 선입니다. 그래서 3500, 60, 50 요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밑에 3650 돌파해 준다면 전일 중심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봐지고요. 지금 뭐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뭐 세거나 뭐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길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좀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0틱으로 보게 되면 120틱도 뭐 지금 골드선 아래에서 계속 좋은 신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입 타점을 잡아보면 여기에서 매도 진입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또 골드선 맞고 떨어지는 거 새로운 쌍봉이죠. 규칙이 한번 깨지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쌍봉 매도 신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656 위에 있었는데 강하게 지금 돌파해 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은 하방이다. 그렇지만 하염없이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355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짚어주셨고요. 이 지지선이 깨진다면 325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만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짧게 대응해 보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기준선 매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매매 원칙에 대해서 실전으로 좀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에 대해서 실전 노하우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태건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오후 10시에 진행하시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크루드오일 상품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입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소식에 국제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21시 40분 76.88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이후에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2시 45분 78달러까지 오른 뒤에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4.22% 하락하면서 77.3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만나봤고요. 이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건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태건 차트에서는 크루드오일은 그래도 좀 타점이 있었을까요?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어서요. 네네. 지금 오후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었고, 자, 일단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골드선 밑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첫 번째 쌍봉 매도 신호죠. 매도. 자, 태건 차트에는 선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어놓은 건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선들인데, 자, 첫 번째 매도 진입을 했고, 매도 진입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79.49까지 1차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진입을 했다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보고, 만약에 홀딩을 하는데 연두색 화살표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화살표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청산을 해도 좋고요. 수익으로 익절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 구간.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이다.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 하고, 만약에 이 선을 아주 강하게 또 돌파를 해주면 또 연두색 화살표는 또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타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그냥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은 항상 우리 예측하는 그 반대로 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또 경험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험이 아무리 많다 손 치더라도 시장이 그냥 반대로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에 그려놓은 이 선들, 그다음에 화살표, 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까지 갔는데 빨간색 선을 몸통으로 깨지 않았습니다. 몸통으로 깨지 않았고 다시 연두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동평균선의 저점이 확인되는 포인트. 저점이 확인되는 포인트. 자, 이 선이 90도로 빵 꺾입니다. 빵 꺾일 때까지 홀딩을 했다. 그러면 한 180틱 정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하고 나서 외봉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 진입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쌍봉. 자, 추세가 한번 나왔다. 그러면은 계속 그 신호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번 조정을 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그 조정을 주는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종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쌍봉이 나올 때까지. 자, 기다렸다가 매도를 들어갑니다. 자, 매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130틱 정도 수익을 주는 그런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후 4시경 3시 30분 3시 30분 정도죠. 매도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저녁에 8시 30분 넘어서 매도가 또 한번 나오고, 굉장히 크게 수익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시 넘어서 매수 나왔는데 또 목표가죠. 태권 차트에 나오는 이런 선들 목표가 잡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돌파 못하면 익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미장 출발했는데 지금 나스닥은 거래량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장 시작하고도 움직임이 굉장히 좀 둔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도 태건 차트로 함께 오늘장 복귀해 봤습니다. 예측 매매하기보다는 기준선을 정하고 원칙에 맞는 매매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도 기술적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시간당 적극 매도, 일간 적극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9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톡캐스틱, MACD, ADX, CCI, 하이엔노즈, 오실레이터, ROC, 브렘베어 파워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의견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크루드 오일은 매도 관점이 유효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타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 오일 타점을 잡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계속 오늘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후부터 계속 아까 매도 2번 제가 복귀하는 거 보셨죠?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전저점에서 꼬리 살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점도 지금 살짝 깬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의 저점 오늘 저점 76.88
만약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횡보 자리로 좀 가지 않을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방의 분위기지만 지금은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 76.88 이 오늘의 저점이 하나의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6.88을 완벽하게 깨준다면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제가 저번에 그 진폭이 넓다 좁다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78.00, 77.80, 77.60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를 더 좁히면 옆에 숫자도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는 아주 뭐 시인성 좋은 정도의 차트를 놓고 보신다면 지금 20단위로 계속 끊어서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방이 맞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매도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점인 76.88달러를 깨지 않는다면 횡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이 지지선을 완벽하게 깨준다면 더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까지 상품 전략 짚어봤고요.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트부터 만나보시죠. 골드 선물 차트입니다. 금 가격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크게 상승했습니다. 21시 59분 4,376달러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요. 22시 30분 개장 이후에도 4,357달러에서 횡보 흐름을 보였고 23시 17분부터는 장대 음봉이 연달아 연출됐습니다. 23시 34분부터는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0.14% 하락하면서 4,34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봤고요. 관련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골드 차트부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태권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랜만에 골드가 좀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는 네. 모습인데 그래도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이틀 연속 갭 상승해서 막 계속 출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상방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하루 또 어제 강했다고 해서 오늘도 강하고 막 뭐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우린 뭐 골드선 매매하니까 위에서는 매수하고 밑에서는 매도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침에 매도 신호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33틱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자, 매도 아니고요. 밑에서 나오는 매수, 위에서 나오는 매도 다 아닙니다. 다 걸러냅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매수 나왔는데 자, 매수 손절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 매수는 진입을 하면 안 되는 매수예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자, 고점을 확인했으면 저점을 확인할 차례인데 바로 올라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선 위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신호는 원래는 진입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외바닥 매수 신호. 자, 그리고 나서 쌍바닥 매수 신호. 자, 빨간색 선과 그 파란색 선이 다 이렇게 위에 같은 방향을 띄고 있죠. 자, 이건 반대죠, 반대. 자,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 진입하면 31틱. 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여기 매도는 매도 손절입니다. 자, 골드선 아래에서 나오는 하단 지표 파란색일 때 나오는 첫 번째 쌍봉 매도 신호 손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30분 움직임 많이 없었죠. 진입 자리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매도. 자, 양봉 만들어졌죠. 진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쓰리봉 매도 신호 진입했으면 수익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골드 복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태권 차트로 오늘장 복귀해 봤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골드에 대한 실전 투자 전략과 노하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기술적 분석도 확인해 볼게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골드 시간당 적금 매수 일간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당 12개 지표 가운데 9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RSI, 스토캐스틱, MACD, 윌리엄즈, CCI, 그리고 하이엔로즈,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전략은 어떨지 팻말로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주셨습니다. 골드 매수 자리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 양봉 만들어냈고요. 일단 뭐 시가 위에 있으니까 상방이 좀 강하다. 그리고 자 4,380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는 4,290 지지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동평균선 요 사이에서 딱 가두리 상태입니다. 가두리 상태. 그래서 지금은 윗꼬리 달고 지금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가를 지키면서 현재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가를 지지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검정색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틱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900틱 한번 보겠습니다. 900틱. 거래량이 너무 없죠. 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 900틱으로 보면 요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분봉으로 따지면 한 30분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어쨌든 현재는 골드선 아래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시가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상방으로 가려면 골드선 위로 올라타야 되고 그다음에 하방으로 내려가려면 시가를 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방의 분위기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의 분위기는 중심가와 시가, 저가 요 사이에서 약간 가두리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120틱으로 타점을 좀 잡아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골드선 아래에서 나오는 첫 번째 쌍봉 매도는 양봉 나왔죠. 매도인데 왜 양봉으로 나오냐. 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리봉 나와주고 자,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아주 뭐 물론 중심가가 가깝게 붙어 있어서 진입할 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번 중심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이죠.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골드선 아래에서 나오는 매도는 정말 자신감 가지고 매도 진입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꾸 시장에서 일단은 매매자들이 자꾸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레버리지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진입하면서 굉장히 겁을 많이 먹는데 일단은 골드선 기준선 매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계속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어떤 질문이라도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8시 40분부터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4,380달러가 저항선, 4,290달러가 지지선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태권 차트로 주요 상품 오늘장 복귀해보고 또 타점까지 함께 잡아봤는데요. 예측 매매는 지양하고 기준선을 정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해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실전에 강한 태권 마스터님인 만큼 실전 노하우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는 곳 참고해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40분, 오후 10시니까요. 이 부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셨던 핵심 전략들, 핵심만 모아서 다시 만나보시죠.